지금 이 시간에는 참 어머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5분의 대륙 회장님 중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영환 이제 첨보 교육원 원장님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년 동안 또 가르쳐 주신 은사이시죠. 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장론 이제 학자로서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하고 참 연구를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저희 일본 쪽도 계속 저희 5년 동안 일본에 있을 때 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일본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셨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어머니께서 그 첨보 입적 가정들이 어떻게 43가정 실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 이제 어머님은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첨보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교육 원장으로 임명을 해주셨는데, 이 웰 코칭을 중심 삼고 앞으로 첨보가 가야 될 이제 코치의 길을 앞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한 번씩 새벽 그 훈독회 시간에 15분씩 이제 시리즈로 이게 강의를 좀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길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또 세계에 나가셔가지고 이 웰코칭을 중심 삼고 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정화정성을 통해서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남의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하늘 부모님을 찾도록 이렇게 고무시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7가지의 습관을 찾아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2만 권의 책을 읽고 7가지 습관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고 난 뒤에 10년 동안 뭔가 한 가지 부족하다, 뭔가가 2%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뒤에, 그러니까 7가지의 습관이 나오고 10년 뒤에 8번째 습관이 나옵니다. 그 습관의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국 남을 공유하라. 남도 똑같이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고무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잖아요, 습관이.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의 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몰몬교의 아주 신자잖아요, 스티븐 코비가. 그 몰몬인데 여기를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늘 부모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무해주는 이 작업, 이게 바로 코치예요. 이게 웰 코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첨보 가정교회장, 그리고 우리가 모든 가정교회장들이 내가 내면 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소리를 듣고 이 심성, 자라난 심성을 가지고 내가 낳고 기르고 세워줘야 될 43명의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도록 코치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완성하는 겁니다. 남을 고무하면서 내가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께서 43명을 기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성장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 교회 성장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제 천일국 백성지 완성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탕감복귀 원리에서 바라보는 책임 분담은 끝났으니까 창조 본인의 창조 원리적 책임 분담, 즉 내가 3대 축복 완성 실체가 되고 사위기대를 내가 이루어서 4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4대 심정을 내가 치유를 하면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영인체가 성장되어져 가지고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루어서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영인체가 하늘 부모님 품속에 온전히 가서 영생을 하도록 하는 이 하늘 부모님의 본연의 설계도대로 내가 완성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43명의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들을 세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고 참 스승이 되고 참 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 길을 이제 첨보 입적 가정들은 가라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첨보 가정 교회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가 지상에 있을 때 그런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첨보 가정 교회의 길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이 소그룹은 가족 공동체의 이 작은 소그룹에서는, 여기에서는 기존 그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처럼 그런 형식을 갖추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예배가 경직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은혜가 반감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특히 이제 부모님들, 또 부모님들이 안 될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인도를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생이나 특히 이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소그룹을 인도하는 능수능란한 테크닉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가정 예배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훈독은 어떠한 리더십으로 이것을 이끌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제가 티칭과 코칭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방법과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좀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탁탁 매듭을 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티칭, 설교하고 훈계하고 지시하고 강의하고 충고하고 이런 형태로 소그룹 가정 예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코칭은 스스로 방법과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칭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 지지, 칭찬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의 내면 세계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의식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나가는 그러한 이 코칭 기법이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나 가정 훈독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잠재력을 키워서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쌍방형 수소작용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일방 통행식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과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막 끌고 가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같이 쌍방향 이러한 수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합의를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같이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공동체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 운동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목회의 성공은 가정교회
목회를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길영환 교수님과 서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창원교회 목회를 하면서 2008년도, 2009년도 그 당시에 이제 전도국에서는 지금 항보국 제2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 당시는 또 전도국에서도 많이 분석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은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대방 효정문화센터는 가장 중심의 출발점이 홈그룹입니다. 홈그룹 3위 기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적인 그로 결속이 되고 또 전도를 하고 남편 복귀를 하고 가정 복귀를 하고 또 첨보 가정으로 탄생하고 이런 것에 나왔던 것은 홈그룹 3위 기대가 출발이 돼 가지고 이들이 이제 지역 복귀를 나가야 되니까 마을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많은 전도하는 방법이 마을 회관이나 또 도시는 도시 마을 회관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시한 것은 뭐냐면 당신은 이 효정문화센터가 아파트 내에 있는 하나의 그 아파트의 1층에 룸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효정문화센터 간판을 걸고 한번 지역에 아파트 있는 주민들을 한번 전도를 해보자. 고집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주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처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라가 아니라 가랍니다. 교회 오세요. 우리가 카음인데 그 목회 현장이 바로 자기가 사는 생활권이 됐을 때 저는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관리,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홈처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홈그룹, 그 다음에 신대방 효정문화센터 이제는 첨보 가정이 8가정 중에서 소속된 홈원들하고 홈장 8가정 중에서 5가정이 첨보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3가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8가정 중에서 5가정이 첨보 가정이 됐다는 것은 프로테지가 아주 높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벌써 첨보 가정의 기준과 모델이 어디냐 생각했을 때 저는 대방 효정문화센터, 홈그룹, 대방 홈그룹, 대방 효정문화센터, 신대방 첨보 가정교회가 이제 왔습니다. 이 기간이 사실 2008년도부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왜 홈그룹이 안 되느냐?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홈그룹은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이 운영하신다. 이 사람들은 대방효정문화센터 첨보가정교회가 모였다면 모든 중심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경배하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그들은 말씀을 나누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기도하는 문화가 완전히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신대방 효정문화센터에서 한일가정, 미혼가정 2가정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신대방 효정문화센터가 2가정을 축복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 또 거기에 자녀들도 축복을 받고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희망과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많은 것을 전가하고 싶지만 아마 또 뒤에 프로그램이 쭉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만 전가하더라도 저는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때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2008년, 2009년도에 창원교회 심무하다가 서울 강남 교구장, 그 다음에 협회 전도국장을 하면서 오직 저는 어떻게 보면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외길이냐? 가정교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8월 25일 날 참 아버님 성화 9주년 때 그날 저녁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재석 회장님을 뵈야 되겠다 생각하고 8월 25일 날 이재석 회장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를 만나서 그분은 저한테 항상 당부했던 것이, 그 선배가 당부했던 것이 가정교회를 반석이 위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참 마지막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눴던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가정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라.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 운동이다. 이 가정교회를 해나가는데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실적을 가진 분도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길래강 교수님을 주님 삼고 첨보교육원에서 이런 가정교회 운동을 불을 붙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